지금까지 이제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뭔가를 계속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뭘 체크하는지만 이제 아시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팟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팟이 쿠버네티스에서는 가장 작은 배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팟을 배포하는 거고요. 이 팟의 특징은 각 팟마다 고유한 IP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팟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가 존재하긴 하지만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하나 떠 있고 로그를 수집하는 컨테이너 총 두 개가 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에 있는 그 폴더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로그를 이제 생성하는 폴더를 로그 수집하는 컨테이너와 같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컨테이너가 만약에 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컨테이너마다 캐시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팟에 컨테이너와 캐시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요. 그 포트를 로컬 호스트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팟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리카 셋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아까 그 팟은 그냥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단위인 거고요. 이 리플리카 셋은 몇 개의 팟을 관리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총 3개의 팟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리플리카스는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걸 제가 만약에 4로 바꾸게 되면은 리플리카 셋이 원하는 게 4개인데 지금 3개만 떠 있네? 그러면은 팟 템플릿을 보고 하나를 더 띄워줍니다. 이렇게 개수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 5개가 되면 다시 4개로 줄여주고요. 3개가 되면 다시 4개로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리플리카 셋이고요. 그리고 이 리플리카 셋을 또 감싼 디플로이먼트라는 이제 배포 버전을 관리하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버전 1이에요. 근데 이걸 버전 2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무중단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리플리카 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전 2로 올리면은 순간적으로 리플리카 셋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3개짜리 리플리카 셋이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서 2개 하나로 나눕니다. 그리고 2개는 아직 버전 1인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는 버전 2로 올라간 상태인 거죠. 거기서 이 개수를 다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제 버전 1은 2개가 떠 있는데 하나로 설정을 했을 테니까 하나가 죽겠죠. 그리고 버전 2는 2개로 설정했는데 하나만 떠 있었을 테니까 하나가 또 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팟이 이제 3개, 그러니까 3개는 똑같지만 순간적으로 개수가 4개 됐다가 3개 됐다 했을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리플리카 셋 자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버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방금 보신 이 리플리카 셋, 디플로이먼트 말고도 다양한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몬셋은 모든 노드에 꼭 하나씩만 떠있기를 원하는 팟을 만들고 싶을 때 데몬셋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그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리고 스테이트풀 셋이라 그래서 순서대로 뭔가 팟을 실행하고 싶거나 그 같은 볼륨을 계속 재활용하고 싶다. 이럴 때 스테이트풀 셋을 쓸 수도 있고, 잡이라 그래서 한 번 실행하고 죽는 그런 종류의 팟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제 워크로드 방식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네트워크도 별도의 이런 오브젝트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서비스 중에서도 클러스터 IP라는 거는 이 팟,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팟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로드 밸런서 하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클러스터 IP로 제가 요청을 보내면은 자동으로 저 3개 중에 하나로 요청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그 디플로이먼트나 리플리카 셋을 보면은 팟이 업데이트 될 때 그 IP를 유지한 상태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팟이 죽고 새로운 팟이 뜨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IP가 언제든지 사라졌다가 바뀌거나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 팟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라는 걸 먼저 만들고
그 서비스의 IP는 이제 고정이겠죠. 거기에 요청을 보내면 뒤에 이제 팟은 늘던 줄던 뭐 IP가 바뀌던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원하는 팟에 요청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클러스터 IP 타입의 서비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해요. 이제 웹 서버에서 레디스로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부 DNS에서 레디스라는 도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레디스로 요청을 보내면 저 클러스터 IP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이 다시 안쪽에 있는 팟으로 요청이 갑니다. 그리고 웹에서 MySQL로 요청을 보내면 1차적으로 클러스터 IP로 요청이 간 다음에 그 요청이 다시 또 MySQL 팟으로 요청이 가고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저 클러스터 IP는 내부에서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브라우저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노드 포트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드 포트를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노드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드에 포트가 생기고 거기로 접속을 하면은 그 요청이 다시 클러스터 IP로 가고 그 요청이 다시 또 팟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노드가 2개가 있어요. 노드가 2개가 있고 이 노드 포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1번 노드에도 생기고 2번 노드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노드로 요청을 보내도 원했던 클러스터 IP로 요청이 가고 1번이 아니라 2번 노드에 요청을 보내도 그 안에서 자동으로 저 클러스터 IP를 찾아가 줍니다. 그러니까 1번으로 요청을 보내나 2번으로 요청을 보내나 상관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노드가 10개면은 10개 중에 아무 데나 보내도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찾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노드를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도메인을. 근데 갑자기 1번 노드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번 노드로 붙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설정을 제가 1번 노드로 해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마 접속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로드 밸런서를 별도로 둡니다. 사용자는 로드 밸런서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이 다시 노드 포트로 가고 그 노드 포트가 다시 클러스터 IP로 가고 그 클러스터 IP가 다시 팟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요거는 하나하나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익히는 게 이해하시기 아마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인그레스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네트워크는 그냥 IP 포트로만 접속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인그레스는 저 도메인 이름 그리고 도메인 뒤에 붙는 패스 그거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 IP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example.com, 뭐 서비큐러.com의 블로그, 서비큐러.com의 헬프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세 개를 전부 다 노드 포트를 만들거나 전부 다 로드 밸런서를 만들면은 그 자원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 대신에 이 인그레스 하나만 만들고 그 인그레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분기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그레스는 이제 뭔가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엔진X, 뭐 하프록시, ALB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을 해서 쿠버네티스에 맞게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성을 보시면요. 팟을 띄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디플로이먼트가 리플리카 셋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리플리카 셋이 자동으로 팟을 생성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외부에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인그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인그레스를 붙이면은 저 노드 포트랑 로드 밸런서가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걸 붙인 다음에 실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저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노드 포트를 거쳐서 클러스터 IP를 거쳐서 팟으로 연결되는 이게 그 쿠버네티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오브젝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또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가 어려운 게 너무 추상화를 많이 해놨고 이렇게 알아야 될 오브젝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볼륨, 뭐 EBS나 MFS 같은 스토리지에 대한 오브젝트가 있고요. 또 네임스페이스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리소스를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같은 거를 뭐 config 맵이나 시크릿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한을 위해서 뭐 서비스 어카운트나 롤, 뭐 클러스터 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를 제가 밑에 생략을 하긴 했는데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서
이 많다라는 게 쿠버네티스의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은 그냥 하나씩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